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유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유전을 공부하기에 앞서 유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유전하면 떠오르는 과학자가 바로 멘델이죠. 멘델이 발표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 멘델의 우열의 원리를 오늘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유전 용어를 익히고, 너무 중요해요. 멘델의 우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유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유전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전 물질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고요. 유전자의 본체가 바로 DNA가 되는 거예요. 책 자체가 만약에 DNA라고 한다면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즉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DNA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별표예요, 별표. 생물체가 지닌 모양이나 성질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질. 완두의 색깔, 우리 앞으로 완두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왜냐면 멘델이 사용한 그 실험 재료가 완두이거든요. 저 완두의 색깔 또는 뭐 사람들의 키, 눈색, 몸의 크기, 피부색, 종자의 모양, 색 등 생물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모양과 성질, 묘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형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형질 중에서도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별표. 대립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요, 상동 염색체 내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완두는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극명하게 하나하나 대립관계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요. 키에 관련된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반대편 상동 염색체에도 같은 위치에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멘델이 실험 재료로 사용한 완두, 이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씨의 모양인데요. 씨의 모양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둥글면서 주름진 거,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씨의 색깔은 황색 아니면 녹색, 꽃의 색깔은 보라색 아니면 흰색, 그 다음에 꼬투리의 모양은 매끈한 거 또는 잘록한 거, 꼬투리의 색깔은 녹색 아니면 황색, 꽃이 피는 위치는 잎 겨드랑이 아니면 줄기 끝, 그 다음에 키는 키가 큰 거나 작은 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은 키 하나만 보더라도 작게는 1m에서부터 2m까지 굉장히 한 센티미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완두의 경우에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모양이, 씨의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형질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립형질을 관장하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내에 같은 데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유전자 두 개가 한 쌍이 되어서 이렇게 둥글거나 또는 주름지거나 이런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유전자 두 개가 한 쌍이 되어서 하나의 형질을 나타낸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C의 모양을 나타내고 싶다. 우리는 알파벳을 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C의 모양은 선생님이 알파벳 R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둥근 게 라지 R로 표현이 된다면 주름진 거는 얘 대립형질이잖아요. 스몰 R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의 색깔 선생님이 만약에 뭐 알파벳 Y 가지고 얘를 표현하겠다. 황색이 라지 Y로 표현된다면 얘의 대립형질인 녹색은 스몰 Y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녹색이니까 그린 G,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대립형질은요, 같은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선배들 봤을 때 요거를 잘 기억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키다. 키는 선생님이 알파벳 T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키가 큰 게 라지 T이면 키가 작은 거는 스몰 T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유전자를. 자,
아까 선생님이 대립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상동 염색체의 상에서 예를 들어서 C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볼게요. C의 모양이 알파벳 R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C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는 라지 R 또는 스몰 r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라지 R, 라지 R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라지 R, 스몰 r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스몰 r이 있어서 스몰 R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스몰 r, 라지 R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이런 경우는요. 스몰 r, 라지 R의 경우에는 대문자를 먼저 적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이 조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3가지인데요. 라지 R,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 또는 스몰 r, 스몰 r 이렇게 3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3가지 유전자형에 따라서 얘가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개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체가 한 쌍이 되어서 하나의 형질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앞에서 거의 다 설명 다 했어요. 선생님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형질, 뭐 키가 크다 둥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알파벳으로 이러한 기호로 표시한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표시를 할 때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 호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체를 잡종, 헤테로라고 해요. 앞에 선생님이 둥근 모양에 대해서 했잖아요.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얘는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순종인 거고요. 라지 R, 스몰 r 얘는 지금 유전자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잡종 헤테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선생님, 얘 지금 뭔가 알파벳이 섞였으니까 얘 잡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라는 거죠. 한 형질을 나타내는 거는 얘가 한 형질을 나타내고 얘는 또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얘 순종이고 순종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가 있는 거예요. 얘 한 형질은 순종인데 또 다른 형질은 얘 집 잡종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잡종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욕하는 느낌이야. 잡종, 헤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순종이냐 잡종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이 개념 잘 기억하고요. 자, 교배 보겠습니다. 교배는요, 두 개체를 수정시키는 거. 즉 결혼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화수분, 타화수분, 얘는 자화수분은 한 그루의 꽃에서 이루어지는 교배, 유전자형이 같은 겹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말하고, 타화수분 또는 타가수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타인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 타가수분은 다른 것끼리 교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라지 R, 라지 R 이 유전자형의 어떤 형질을, 개체를 자가수분시키겠다. 그러면 똑같은 애랑 다시 결혼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라지 R, 라지 R을 타가수분시키겠다. 그러면 다른 것에, 다른 개체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이 되거나 또는 스몰 R, 스몰 r이 되거나 이렇게 다른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유전 용어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이 유전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19세기 사람들이 유전에 대한 생각은요, 부모의 형질이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나 엄마를 닮잖아요. 뭔가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 전달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둘의 형질이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감으로 파란색, 빨간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나오는 것처럼 뭐 키 크고 키 작은 사람이 결혼하면은 키 중간 정도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아빠랑 키가 작은 엄마가 결혼했는데 키가 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멘델이 의문을 품고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완두가요, 유전 연구를 하기에 완전히 좋은 재료였어요. 이 실험 재료를 알맞은 까닭 5가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지선다나 아니면 서술형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자, 처음은 기르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세대가 짧습니다. 인간은 한 세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길게는 10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2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자손수도 많아.
거기에다가 대립형질도 뚜렷하고 순종을 얻기가 쉬운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멘델이 수도사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앞에 앞이 아니라 뒷뜰이었나 보다. 뒷뜰에 완두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재배를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발표한 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대립형질이잖아요. 둥근 완두를 라지 R로 표현한다면 주름진 완두는 그렇죠. 스몰 r로 표현해야 돼요. 같은 알파벳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대립형질은. 자, 순종이래요. 그러면 얘는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주름진 거는 스몰 R이 되겠죠. 두 개를 결혼시켰을 때, 교배시켰을 때 자손이 둥근 게 나온 건지 또는 주름진 게 나온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요렇게 둥근 완두 상동염색체 상에 라지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진 건 선생님이 쭈글쭈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도 같은 상동염색체 내에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 둥근 거고 얘는 주름진 거죠.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손이 갖게 되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생식세포가 서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상동염색체가 나뉘어져 가지고 각각의 생식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R이고 여기도 라지 R이죠. 그러면 얘도 각각의 상동염색체가 떨어져가지고 생식세포 하나씩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스몰 R. 여기 스몰 R이에요. 얘랑 얘가 만나거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케이스가 다 동일해요. 무엇으로? 라지 R, 스몰 R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인 거죠. 얘 지금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얘 잡종이죠. 그래서 얘는 잡종 제1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종 1세대. 잡종 1대가 갖게 되는 유전자형은 라지안 스몰 R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둥근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얘는 주름진 유전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얘는 겉으로 어떤 애가 태어난 것인가 결과를 봤더니 둥근 애가 태어난 거예요. 둥근 애. 그래서 둥근 완두 이렇게 적을게요. 이 둥근 완두가요, 주름진 완두에 비해서 우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얘가 우성이다. 그리고 주름진 거는 얘가 열성이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좀 깔끔하게 다시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자, 어버이예요. 둥근 완두 라지 R이죠.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 스몰 R. 얘네들이 만드는 생식세포 라지 R 각각. 그 다음에 스몰 R. 네 가지 케이스 모두 라지 R 스몰 R이다. 얘 지금 잡종이에요. 잡종인데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둥근 게 표현이 됐죠? 표현된 이 둥근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표현되지 않은 거, 이거 주름진 거죠? 얘를 갖다 우리 열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완두의 7가지 대립형질 중에서 누가 우성인가? 둥근 게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황색, 보라색, 매끈한 거, 녹색, 입 겨드랑이에 나는 거, 그 다음에 키가 큰 거.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팁 알려줄게요. 보세요. 우성과 열성은요, 순종의 두 대립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 드러나는 형질, 겉으로 이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드러나지 않은 걸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는데요. 우성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둥근 거를 라지 R로 표현하고 주름진 거를 스몰 R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둥근 게 우성이구나. 즉 얘네들이 잡종 라지 R, 스몰 R 두 개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둥글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성이.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키에 대해서 키가 큰 것이 라지 T이고 키가 작은 것이 스몰 T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키가 큰 게 얘가 우성이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 유전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키가 큰 애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열의 원리는 순종의 두 대립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는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전 용어와 그 다음에 우열의 원리까지 공부했는데요. 우성과 열성을 갖다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우성이 우월에서 또는 열성이 열등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성은 두 개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걸 그걸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를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